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126만 명, 이 아픈 숫자는 지난 5월 통계청 조사에서 드러난 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 수입니다. 이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54%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청년층 전체로 확대하면 416만 명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15살에서 19살까지 10대를 제외하더라도 208만 명, 20대 청년 3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네, 자, 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닐 텐데 생각해보면 정말 아픈 숫자네요. 맞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 절반 정도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시험 준비, 구직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이었던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의 문도 좁고 문턱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있어서 이런 채용문이 좀 넓어질 수 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즌에 막이 올랐지만 배터리, 인공지능, 조선해양 등 특정 전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요 기업의 사원증을 목에 걸기가 참 갈수록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시점이면 사실 하반기 채용 계획을 모두 확정지은 시기인데 한 취업 포털이 기업의 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 한 곳당 하반기 평균 고용 인원은 12.7명으로 상반기에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실제 채용 규모가 궁금해집니다. 계획만큼 늘리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일까요? 네, 삼성그룹은 지난해 향후 5년간 8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었죠. 연평균 16,000명 수준인데요.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상반기 기준 직원 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6,166명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순증폭이 낮다는 게 기업의 평가입니다. SK그룹 역시 지난해 2027년까지 5만 명, 연평균 1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했지만 하지만 주력 계열사를 포함해 이번 채용 규모는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죠. 지난해 재계 10대 그룹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약속했었던 건데요.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네, 현대차그룹은 한 해 평균 1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상반기 직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각각 847명, 64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재계 10대 그룹 중 1,000명을 새롭게 채용한 H현대그룹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 신규 채용 규모를 공개한 곳도 없습니다. 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인턴십 제도 이걸 이용해서 경력을 쌓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턴 채용도 이렇게 좀 문이 좀 좁습니까? 네,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이 있는 대기업은 4.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5.3%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은 건데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처럼 날아든 채용 소식이 있습니다. 오,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채용 소식 어느 곳인가요? 네, SK이노베이션 계열이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섭니다. SK에너지 등 6개 사업 자회사에서 직무별로 각각 진행하는데요. 24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서류를 접수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서류 접수 이후 약 2달 동안 서류 심사, 필기와 면접을 통해 올 12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필기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면접 전형부터는 각 사업 자회사에서 진행됩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 따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채용 기간 온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지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채용 전용 홍보 페이지에선 사업 자회사별 사업장, 조직과 직무, 일하는 방식, 육성 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많이 활용되는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와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 정보 제공과 취업자와의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채용 소식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채용의 문을 연 곳은 어딜까요?
네, 5대 시중은행의 하반기 채용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월 은행권에서는 이례적으로 채용 계획에 대해 공개하며 전체 채용 인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600명 늘려 3,700명으로 전한 바 있는데요. 올해 은행권에서 제시한 연간 채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면서 인력을 또 줄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5대 시중은행 영업점은 지난 1년간 142개, 올해만 105개가 사라졌는데요. 신한은행은 최근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를 만 39살 이상 직원으로까지 확대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채용 규모는 생각보다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은행들이 지점 통폐합을 하고는 있지만 그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디지털 인재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건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IT 인력 중 자체 인력 비중은 2017년 47.7%에서 2021년 55.3%로 확대됐는데요. 이번 은행의 신규 채용 역시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 인력 강화 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 수료자와 자격증 소지자, IT 특화생들을 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채용 소식 어디일까요? 네, 마지막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채용에 나섰는데요. 항공기 연구개발, 생산기술, 구매, 경영관리 등 총 17개 부문에서 총 100명 이상 규모로 진행됩니다. KAI는 채용 인력들의 성공적인 회사 생활 적응과 업무 몰입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자, 기업의 미래성과 함께 복지제도 역시 많은 취준생들의 우선순위이기도 한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특히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는 기본이고요. 개인 연금 지원, 의료비, 종합검진비,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미래를 위해 석박사 학위 취득 등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KAI는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 학위 취득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용 시장에 짙게 드리워진 경기 침체 공포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반짝이는 채용 소식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